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존감과 그리고 실행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실력이 낮아서 자존감이 낮은가요? 실력은 높지만 자존감은 낮을 수 있나요? 어떤 한 기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재능과 실력을 겸비했고 아이디어나 노력까지도 하지만 이게 성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실행력이 낮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자신을 믿는 마음이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행력 또한 낮더라고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동화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지요.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하였을 때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표죠. 너무 쉽지만 어쨌든 나에게 능력보다 훨씬 쉬운 그런 목표가 왔으니까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이한테는 어땠죠? 거북이는 토끼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난 이길 수 없으니까 하지 않을래 라고 거부했나요? 아니면 한번 해보지 했을까요? 거북이는 이 경주를 시작했을 때 토끼를 이기려는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느릿느릿 천천히 걸어갔나요? 아니요. 거북이는 그냥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 어차피 즐거워서 알았기 때문에 꼬리내 목표를 두고 승패와 상관없이 이 과정, 경주의 과정을 즐겼던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일에는 각자, 그 일을 하는 각자의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존감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말아라. 우리는 늘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항상 가는 곳마다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 중국어학과에서도 입학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중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교양 수업 뭐 이런 걸로 조금 들었던 접했던 친구들, 하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뭐 4년 살았다, 10년 살았다, 심지어 국적이 중국 국적인 조선족, 우리 동포죠. 그리고 또 한족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곳곳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어를 처음 배우러 중국과에 입학을 했는데 교수님하고 지금 프리토킹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위축되죠. 와, 나는 이 학교를 졸업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쟤는 이미 이룬 애야. 쟤랑 내가 경쟁할 수 있을까? 갑자기 겁이 납니다.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머리가 혼란스럽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희 학과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보아온 사례를 얘기 드리면 단언컨대 그 사람들이 중국 경험이 오래 있다고 해서 무조건 4.5를 맞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중국어 과목도 있고 비즈니스 과목도 있어요. 근데 그 중국 회화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대신 그들은 우리나라의 정규 과정을 밟아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나 컴퓨터나 논술이나 한국식 교육 시스템에 노출된 적이 많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만 잘한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바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중국어를 잘하든 컴퓨터를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그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뭘 투자했을까요? 먼저 어린 나이에 뭐 유학을 갔다거나 그 유학을 중국에 가서 부모님과 어린 나이에 가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을 견뎠다거나 그리고 그 많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그 개인의 노력까지 이런 많은 희생과 투자가 있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난 투자했나요? 유학은 안 갔지만 시간을 투자했나요? 내 마음을 들였나요? 저는 그 상황에 속해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인정해 주시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중국어 기초, 발음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부터 쭉 내가 열심히만 따라오면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언급하는 내용을 꼼꼼히 필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점수가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경청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장의 폭이 더 빠르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존심을 버려라. 일단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씩 다른데요.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은요, 스스로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 만점에 나한테 몇 점을 줄 것인가? 별이 있다면 별 5개 중에 나한테 몇 개를 줄 것인가? 물론 이 자존감은요, 스스로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넌 정말 성실한 애야, 넌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계속 칭찬을 해주면 나의 자존감도 좀 높아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어쩔 때면서. 근데 주변에서 너 뭐가 될래? 네 밥벌이는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공부도 안 할 거면 나가!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해서 듣는다. 그러면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이려면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내가 유도하고 행동해야 되고요. 나 스스로에게도 계속 뇌한테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넌 정말 잘 될 수 있어. 우리 오늘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한테 계속 자기 전에 자기 암시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없으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과에서 자퇴를 2번 하려다가 제가 2번 다 말렸어요.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그 학생을 설득해서 그 학생은 체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체대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마치고 자퇴를 선언했어요. 근데 선생님 말렸죠.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다시 자퇴를 한다요. 또 제가 또 말렸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동기부여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그걸 꾸역꾸역 하려더니만 갑자기 성장하더니 1학년 2학기 때 와가지고 2학년 졸업할 때는 과 탑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고백하기를,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만나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펜을 잡아봤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재밌다고 느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체대 뭐 다 준비했으니까 승부욕은 있잖아요. 교수님 이렇게까지 시키는데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남자답게 딱 하더니만 정말 해내더라는 거죠. 해내고 나니까 어때요?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 4.5의 목표나 꽈탑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동기들끼리 남아서 도서관에서 뭐 밤 새벽까지, 뭐 시험 기간에는 늦게까지, 그리고 집에 가서도 또 새벽 4시 5시까지 서로 잠자는지 안 자는지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성장 발전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로 내가 그 친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렇게 판타스틱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했거든요. 머리가 좋아서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왜 안 될까요? 머리가 좋은 애인데.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어주는 거, 존중하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감은요, 능력에 따라서 바탕으로 목표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요.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중간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딱 중간급의 목표가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할 수 있어 하고 자신감이 있죠. 내가 능력은 상위권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난이도에 따라서 자신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은요, 이렇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해요. 자존심 상한다. 나 이것도 못하냐. 자존심 상한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를 이미 6급이에요. 중고가 10년 살다 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중고를 엄청 잘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뽀뽀뽀뽀 발음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사회에 처음 나갔을 때
뭐 여기 좀 복사를 좀 해줄래? 여기 좀 바닥 좀 쓸어줄래?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킬 때, 야, 내가 이런 일 하자고 내가 대학교에서 맨날 날밤 새면서 공부한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국어를 할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나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어 실력이 높은 친구들은 내가 이거를 과외로, 투잡으로, 알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시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처음 배우시는 친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서 얼른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장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전공 수업을 듣고 있고 대학생이 되었다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이 회사 타이틀에 나는 소속된 정직원이고 나는 사회초년생 딱지를 떼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사회초년생이 해야 되는 지금 일들을 배우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작은 일에 사소한 일을 한다고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지금 발음 배우게 생겼어? 이러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야, 너 중국어과인데 아직 발음도 몰라? 나 지금 아직 하나도 연습 안 해서 이제 처음 배우는 거야. 그러려고 이곳에 왔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야. 다른 아이보다 두 배로 열심히 해서 내가 졸업할 때 내 자신을 당당해지면 되지.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나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작고 위대한 성취감을 만들어라. 제가 입학하면 친구들한테 1등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손을 안 들어요. 제가 공부로 1등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요. 아니요. 아침에 등교 시간에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1등. 그죠? 부모님 설거지도 도와주고 열심히 해요. 나는 선행하고 부모님 도와드리는 효녀, 효자 1등. 저는 교수님한테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인사성 1등. 그 다음에 교수님이 시키지 않아도 쉬는 시간에 칠판을 닦아주려고 해요. 센스 1등. 나는 어떤 방면의 1등인가요? 여러분이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서 자신의 1등의 경험을 만드세요. 자, 저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엄마를 닮아서 국어 실력이 좋구나. 왜 엄마를 닮았어? 엄마는 수능에서 전국 1등이었거든. 어떻게 전국 1등이에요? 수능 만점 맞았어. 국어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국 1등이지. 수능에서 국어 영역에서 만점 맞으면 많겠지만 어쨌든 공동 1등이죠. 그럼 여러분은 작고 위대한 성취감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노트 필기 1등, 내가 과제 올리는 거 뭐 1등, 뭐 꼭 그렇진 않으셔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거 1등. 뭐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을 보면 오늘 단어 시험 10개를 본다고 했어요. 10개를 다 외워서 100점 맞았어요. 그럼 뭘까요? 단어 시험에서 내가 1등. 이것들이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내가 원하는 급수도 딸 수 있고 학점도 딸 수 있고 점점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실행을 못할까요? 너무나 큰 목표만 세우고 있어요. HSK 5급을 딸 거예요. 6급을 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단어 암기부터, 발음 연습부터. 내 발음이 안 좋으면은 듣기를 할 때 내가 하는 발음과 아나운서 성우가 하는 발음과 달라. 그럼 듣기를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 연습, 뭐 이런 거, 읽기 연습, 이런 것들 작은 것부터 하셔야 되죠. 미천한 일을 하되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하루가 이런 종이라면 이 종이가 켜켜이 쌓여서 큰 산을 이룹니다. 아무리 큰 산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죠. 무파만, 지파짠.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체되어 있는 걸 두려워하라. 여러분 천천히 가는 거,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거북이처럼 갈 바야 나는 안 한다라고 서 있다면 다른 친구는 계속 앞에 가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만 변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1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